제가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소개를 드릴 거예요. 법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법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법은 안 바뀌었는데 한국의 소급법 아시죠? 소급 적용되는 거.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소급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발표를 정부에서 했는데 아직 법령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될 거고 통과가 되면은 그 바뀐 법령이 4월 19일 이후에 등록한 사람, 즉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겠죠?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 점수 6.0 지금 여기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IELTS 6.0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겸손해하지 마시고. 없으세요? 7.0 이상인 거예요? 제가 너무 무시했나? 6.0 굉장히 어려워요. 대학교 여기서 대학교 맥쿼리 대학교 제일 가까운 거기 들어가는 그 요구 점수예요. 6.0 굉장히 어려운 점수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주권 시민권 받지 말라는 소리나 똑같기 때문에 저희 같은 그 이민 법무사 협회나 이런 데서 이제 늦춰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통과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예상으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4년 영주권 받고 나서 4년은 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영주권 받고 1년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3년은 그냥 그 불법 체류가 아닌 합법 비자 3년이면은 이렇게 합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여러분한테 가장 큰 적용 요소가 될 거다. 4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뭐 내가 대학교를 가서 헥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등등등등 시민권을 여러분이 받고 싶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4년을 살았고 1년을 영주권으로 갖고 있었다. 신청하세요. 법이 나중에 바뀌면 환불을 해주든지 아니면 뭘 요청을 하든지 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일단 가닥을 잡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건데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거예요. 늦게 오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해결은 되셨습니까? 가장 궁금한 거. 이민성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겠죠. 나와 있고 또 이민법무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법령이 있어요. 실제 오늘 유효한 법령 호주에 그 법 규정집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했거든요. 법이 바뀐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웃기는 얘기인데 소급 적용이 돼요. 네. 그리고 457 비자 아시죠? 그거는 아예 이 법령 통과가 필요가 없어. 왜? 임시비자잖아요. 그건 임시비자잖아요. 임시비자는 이민장관의 명에 의해서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시행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밖에서 457로 고생하시는 분들보다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60세 이상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60세.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예, 손 내리시고. 16, 17세. 네, 다들 좀 나이가 있어 보이세요. 다들 18세에서 59세죠? 우리 요 다섯 분을 제외한 요 다섯 분은 오늘만 계시고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왜? 시험을 안 보죠. 시험을 안 보세요. 60세 이상은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뭐 이제 나이 드실 만큼 드셨는데 영어 하셔서 뭐 하겠어요 이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시험 안 보고 신청서만 내면은 보통 통과고요. 인터뷰를 가요. 그러면 인터뷰 가족을 데려가도 됩니다. 누구나 데려가서 그냥 옆에 앉혀놓고 뭐라 그러니 이렇게 답변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캠시부터 지금 벌써 한 이게 10년째 이거 하고 있는데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 전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를 안 만난 거는. 저는 어려운 분들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저를 본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다른 잡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본 게 있는데 어찌됐건 60세 이상은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데 그럼 다음 질문이 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그거가 오늘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시고 보통 캠시에서 할 때 많은 분들이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참여를 계속 하세요. 왜 오시냐? 오지 않으셔도 된다. 호주에 대해서 배우는 게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그건 옵션으로 제가 선택권을 드릴 테니까 오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날 또 전화해가지고 제키가 나 오지 말라 했다. 이런 차별이 어디 있느냐.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호주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시면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서 알려드릴 건데 제가 책도 드릴 거예요. 오늘 책을 드릴 거고 여러분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 바뀌는 것 중에 시험 문제를 뭘 더 넣겠다 바꾸겠다라는 그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웃기는 소리예요. 이미 있어요. 시험 문제에 더 충당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 해당 파트에 대해서. 그 파트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 파트는 다음 주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계속 가질 거니까 늦지 마시고 오늘처럼만 오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뒤에 분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제가 마이크도 갖고 오긴 했는데 이걸 보니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민권은 2007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이 시험이 도입된 이유는 영어 테스트를 시험으로 대체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영어 시험을 추가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전에는 인터뷰만 했어요. 인터뷰. 그 인터뷰를 어떻게 했냐면 호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뭐냐. 3가지 얘기해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주 국민으로서의 의무. 이게 요번에 바뀔 때 문제를 더 넣겠다 한 내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뭐냐. 3가지. 선거해야 될 거.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두 번째. 군대? 군대는 안 가도 돼요. 호주는 저거예요. 모병제예요. 그러니까 군인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배심원. 아버님 집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히셨어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보세요. 텍스는 권리고. 돈 내라고요. 텍스는 근데 의무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그거는 해야 될 거 이렇게 뭐 해야 될 게 의무 아닌가? 근데 의무로 규정은 안 돼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법을 지킨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인터뷰에서 통과할 수 있는 자격 반을 갖췄어요. 왜? 권리도 얘기해야 돼. 권리. 그럼 호주 국민이 됐어요. 여러분의 권리는 뭐가 있을까? 3가지만 지금 그냥 얘기하세요. 이게 더 추가되는 문제예요. 뭐? 투표를 할 수 있어. 또? 여권을 받을 수 있어요. 공부 다 하고 왔잖아 지금. 그 다음에 하나 더. 모르겠어요? 답 얘기하세요. 몰라요. 권리. 투표할 수 있고 여권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해외에서 유사시에 호주 대사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영주권자시기 때문에 뭐 어디 발리에 갔는데 뭐가 잘못됐어. 여러분들 호주 대사관에 가면은 호주 대사관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코리안 엠버시로 가라고 할 거예요. 도와는 주겠죠. 미니멈. 그렇지만 호주 국민이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예전에 그것만 물어봤는데 2007년도 이후에 그게 시험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통과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문제들이 여러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오신 거고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제일 쉬운 파트예요. 3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일부터 해가지고 내일 하는 거에 다음 주에 하는 거에서 한 6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가 어떻게 되느냐? 컴퓨터로 시험 봅니다. 컴퓨터로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만 시험 봐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영어로 강의를 하는데
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국 분들 대상으로 한국말로 해주는데 어차피 머티리얼이 영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연습 문제를 또 드릴 거예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휴대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글에 가면은 호주 오스트레일리안 시티즌십 테스트 치면은요 무료로 나오는 문제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돈 내라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총 20문제 나옵니다. 20문제에 15문제를 여러분이 맞추셔야 돼요. 그럼 몇 퍼센트인가요? 75%가 여러분 파스막, 합격 라인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그럼 14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14개 맞으면. 근데 그날 시험을 한번 더 보게 해줘요. 지금은. 근데 법이 바뀌는 거가 뭐냐면 3번 떨어지면 기회를 더 주지 않고 2년 뒤에. 그게 이제 요번에 제한이 된 건데 보통 우리 2% 안에 드셨던 분들이 13개, 14개로 떨어지세요. 13개, 14개로 떨어져서 뭐 집에 가서 한 3개월 기다리고 다시 시험 봐야 됩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 2년을 기다리셔야 되니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폼. 그럼 어떤 폼을 쓰느냐? 아까 전에 우리 60세 이상 5분은 1290번. 아시겠죠? 60세 이상은. 60세 이상이 아닌 사람들은 1300번 T에 요거를 작성해서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면 신청하고 나서 4주, 한 달 정도 안에 여러분이 반드시 편지를 받아야 돼요. 접수가 완료됐다. 접수가 완료됐다는 편지가 오는데 어떤 때는 더 걸려요. 이유는 접수자가 많으니까. 그거를 일반적인 거는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 지났는데도 아무런 답변을 못 받았다. 그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돈 빠져나갔나요? 크레딧 카드에서? 네, 돈은 나갔어요. 그러면 진행 중인 겁니다. 네, 돈이 나가면 돈이 보통 1주나 2주 안에 빠져요. 먼저. 그러면 아하, 얘네들이 나를 받아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얼마냐? 285불이에요. 285불. 그러면 1290번도 285불이냐? 아니죠. 180불입니다. 네, 나이 드셔서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할인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저한테 보여주실 필요는 없는데 펜션 카드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헬스케어 카드 말고, 헬스케어 카드는 안 돼요. 펜션 카드 중에서 뭐 장애인 펜션이라든지 케어러스 펜션이라든지 이런 펜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나중에 따로 표 보여주면은 그 해당 컨세션 자격이 되면 40불 냅니다. 40불. 또 59세 이상 중에서 60세 이상 중에서 요 1290번 쓰시는 분들도 펜션 카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노령연금이라든지 그분들은 20불 냅니다. 20불. 자격되시는 분들 있으세요? 돈이 나오면은 파티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비용은 되고, 그 보통 그 우체국 가셔가지고 저거 끊잖아요. 그 머니 오더. 그거 끊는데 한 10불 얼마 든대요. 근데 크레딧 카드로 내시면 그 1몇 퍼센트 한 3, 4불 정도 나간답니다. 그래서 보통은 크레딧 카드가 제일 빠릅니다. 저렴하고. 캐시로 내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민성에서 캐시 안 받는 거 아시죠? 예. 그 어떤 이렇게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뇌물 이런 걸 아예 근절하기 위해서 아예 캐시는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시민권 선서식 세레모니를 여러분이 참석해야만 그날 나오는 게 시민권증이에요. 선생님, 저는 시험도 패스하고 다 했는데 이 한국 갔다 오는 바람에 선서식을 못 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2번 정도. 근데 그거 2번을 또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시험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몇 분이 그러셨어요. 또 이사를 갔는데 안 알려줬어. 이민성에. 그런 경우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지금은 이거 어플리케이션 폼을 시간이 되면 제가 조금 거론을 하겠는데 맨 마지막 시간에 요번에 폼이 바뀌어가지고 그 폼에 여러분 이메일을 넣게 돼 있습니다. 이메일을 매일 체크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써도. 근데 이메일 잘 안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가정주부 여러분들 특히나. 그냥 뭐 애들은 하겠지만 본인은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있다 하더라도 넣지 마세요. 왜? 정크메일로 가 있는데 제가 정크메일 확인해 보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정크메일이 뭐예요? 스팸 메일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스팸 메일은 또 뭐예요? 그러시는 분들은 이메일 아예 쓰지 말아야죠. 집으로 편지로 받으셔야 돼. 근데 나는 매일 이메일 체크를 한다.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뭐 하셔야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더 빨라요. 왜? 종이로 넣으면 여러분 누군가가 치죠. 누군가가 이걸 넣는다고. 그만 2, 3주 늦는데 온라인상으로 하시면 좀 빠른데 문제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때는 뭐 하나 잘못 넣으면 앞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헷갈립니다. 선생님 우리는 10대 자녀,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어서 걔가 도와줄 거예요. 네,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정부 문서 이런 거 많이 헷갈려요. 네. 의도적이지 않은데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전화 수도 없이 하기 때문에 전화하지 말라 그러죠. 종이로 하고 마지막에 가져오면 내가 확인해서 오케이니까 이거 내라.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60세 이상은 인터뷰가 있는데 그 인터뷰도 이런 그 접수할 때 냈던 복사해서 냈던 그런 원본 확인 이런 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아까 앉아서 왜 호주의 권리와 의무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굴 데려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신청을 해. 막 적어가지고 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확인을 뭐 저한테 오시는 분도 있고 영어 되시면 안 오셔도 되고 그거를 우편으로 보내요. 우편으로. 우편 주소로. 뉴사우스웨일스 제가 그것도 다 드릴 건데 우편 주소로 보내면 4주 안에 편지가 온다 그랬죠. 아니면 이메일이나 우리가 접수 받았다. 좀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또 편지가 날라옵니다. 몇 날 며칠 날 시험을 보러 오라. 여러분들이 보통 집 주소에 따라서 시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파라마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시드니는. 그거에 대해서 편지가 날짜가 와요. 그럼 여러분이 받아보고 7월 31일 날 시험을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날 또 비워놓고 이렇게 해서 그날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그날이 인터뷰 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본 그때 시청할 때 냈던 것들 이렇게 가져가서 이제 번호표 뽑고 줄 서가지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 확인했으니까 사진 한 장 찍어요. 또 거기서 사진 한 장 또 이렇게 찍고 기다려. 그러면 기다렸다가 번호 이게 나오거든요. 그게 되면 자기 번호 나오면은 그 직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직원하고 같이 들어가서 컴퓨터 룸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시고 시험을 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결과가 나와요. 지금 20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결과가 나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종이를 줍니다. 이 종이 올 때 얼굴을 잘 봐야 돼요. Congratulations 하면은 합격이고 어두워. 그러면은 불합격이고. 그죠? 그러니까 합격하시면은 그냥 집에 가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왠가 꿀꿀하잖아요. 못 믿겠어. 내가 진짜 합격했는지. 그러면 Can I have my result paper please? 그러면은 걔가 귀찮게. 그래서 가가지고 해가 주죠. 그럼 여러분 이제 그게 컨퍼메이션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몇 달 기다려야 돼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리면 편지가 또 날라옵니다. 뭐 어디 카운슬에서 몇 날 며칠 날 시민권 하니까 세레머니 하니까 와라. 그러면 여러분은 끝난 거예요. 60세가 넘었다. 시험을 안 보죠. 그럼 가서 이거 보여주는 건 똑같아. 사진 찍는 것도 똑같아. 그러고 나서 좀 기다려요. 그러면은 인터뷰실로 부릅니다. 그러면 가요. 가가지고 앉아. 걔네가 이제 신원 확인 이렇게 합니다. 가지고 너 어디 사냐? 뭐 호주의 의무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이제 아들한테 야 뭐라 그러니? 그걸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보통 통과인데 많은 한국 분들이 본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한국 분들이 인터뷰 없이 바로 세레모니로 갑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네. 우리는 우리 많은 수의 우리가
별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시험 보고 나서 이민성에서 하는 작업이 뭐냐 궁금하시죠? 여러분의 신원조회를 합니다. 여러분이 돈 280억을 내는 거에 경찰 신원조회가 포함이 돼요. 호주 거. 열심히 사는 당신 스피드 좀 하셨군요. 스피드는 괜찮아요. 근데 스피드도 막 45km 이상 스피드로 해가지고 법정에 가가지고 판사한테 혼도 나면서 돈도 냈다. 그거는 걸립니다. 많은 부분이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향이 우리 직접 가서 좀 대면으로 하면 좀 확실하다. 근데 웃기는 거는 파라마트에 가서 내시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 직원이 우편으로 보내라 그래요. 네. 어떨 땐 받아주고,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거 우편으로 내는 거야. 오케이, 땡큐, 넥스트 이런단 말이에요. 기분 상하잖아요. 더 물어볼 게 있는데 그냥 우편으로 보내세요. 단 익스프레스 포스트로 보내세요. 익스프레스. 왜? 등기잖아요. 7불 얼마인가 그래요? 7불 얼마. 노란색 봉투 아시죠? 그리고 그게 다음날 가 또 얼마나 빨라요. 그 다음에 그 등기 이렇게 스티커 띄가지고 갖고 계시면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다음날 가고 그렇게 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네.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건 알고 있었지만 신청했어. 그죠? 자격이 되니까. 근데 법이 바뀌었는데 뭐 이상이 있어. 자격이 안 돼. 그럼 편지 날라오죠. 환불해 줄 테니까 환불해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때도 자격이 되면 그냥 이상 없이 진행이 될 거고, 영어가 들어왔다. 영어 IELTS가 도입이 됐다. 그러면 편지가 가겠죠. 영어 IELTS 언제 몇 개월까지 내라. 그건 아직은 모르죠. 그러나 이 법령이 통과되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겠다. 이게 정부의 얘기입니다. 네. 개별적으로 바뀐 거에 맞춰서 요청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 얘기예요. 왜 하라고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왜 지금 정말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냐면, 법이 안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왜 기다리냐고. 지금 진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시민권 받은 친구들 있죠. 가족들이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라. 네? 제발 부탁인데 좀 찾아가 줘라. 그리고 가서 뭘 얘기하냐면,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소급 적용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왔다 나는. 농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서 그 도움 요청은 해당 지역구 연방 국회의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걔네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이 법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오는지를 몰라요. 가셔서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의도를. 우리 아버님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이제 진행할게요. 안 그러면 비자 받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평불만 해가지고. 호주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회보장 혜택만 받으려고 한다. 센트링크부터 가더라. 센트링크에 가가지고 뭐 받을 거 없냐 맨날 그것만 물어보더라. 이 나라에 세금 한 푼도 안 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세금도 안 낸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 백인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이런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뭐 세금 안 내고 그러신 분들은 여기 없잖아요. 일하고 세금 내고 절세하고, 그죠? 탈세가 아니라 절세하고 나름대로 애들 학교 보내고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잖아. 근데 대한민국 국민 때문에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특정 집단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호주에 와서 뭐 이렇게 주는 거 없는가, 호주 좋다는데 안 받으면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먹고 살만하면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네이션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헌금 내듯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슐라이티드 돼 있다 그래요. 우리끼리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똘똘 뭉쳐 있어. 이 호주 사회에서 물과 기름처럼. 근데 돈 받는 거는 물과 기름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물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우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다른 민족들이 그런 악용을 하는 게 꽤 있고, 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중동의 그 테러 사건이 많이 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신문 잡지 뉴스만 보고 너무 믿지 마시고 옛날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도시락 폭탄으로 했던 안중근이 맞나요? 안창호인가요? 윤봉길인가요? 헷갈려요, 그죠? 어쨌든 그분들은 우리로서는 의사예요. 열사고. 일본 쪽발이 입장에서는 뭐예요? 테러리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사상 교육을 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만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테러리스트는 우리 이제 서구 사회의 입장이지만 그쪽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뭐 애국 열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제 생각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걸로 인해서 호주 법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IS 아시죠? 아니면 아이시스. 저 시리아에서 저 테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던 그것 때문에 이런 법령들이 강화가 되고 시민권도 박탈합니다. 근데 한국 국민의 그거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새우등이 터지는 입장이라서 지금 사실 보통 한 이쪽 절반 정도만 오세요. 시민권 하면은.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이유가 그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찼구나 하고 이제 시작을 하신 건데 이번에 하시고 나서는 그냥 바로 진행하시고 아마 다음 주 되면은 많이 줄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정말 모르는 거를 얻으러 왔다가 많이 얻어 가시고 다음 주부터는 또 공부는 본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줄을 건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예. 마지막 질문. 15세 이하 자녀는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때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안 받는데 우리 애들만 받고 싶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1290 폼으로. 1290 폼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 애들은 받게 하고 싶어. 그거 하시면 되고 엄마 아빠 사인하는 게 있어요. 사인란이. 그 다음에 16, 17세는 별도입니다. 16, 17세는 머리가 연그럽기 때문에 그 어린이, 그 친구들은 1290 폼으로 이 부모 동의 없이, 부모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좀 단독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16, 17세를 포함한 그 어린이들은 영어 시험이 없습니다. 영어 시험을 안 봐요. 걔는 어차피 나중에 영어 할 줄 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늘 하는 거 좀 들어가는데 오늘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 좀 호주에 대해서 배운다 생각하시고 이 시험이긴 시험이지만 여러분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호주에 대해서 알려주고 몰랐던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게 해주는 그런 코스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호주 전체 지도인데 여러분 호주에 주가 몇 개 있습니까? 주. 스테이트가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준주라고 하는 테리토리는 몇 개 있습니까? 2개. 합치면 8개에 나뉘어 있고 한국은요? 팔도 유람강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라라라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못하겠고 이 주도 아세요? 주도? 각 주에? 퀸슬랜드는 주도가 어딥니까? 브리스번. 뉴사우스웨일즈는 우리가 지금 있으니까 알고 멜번은? 빅토리아가 멜번이군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 주도 애들레이드. 그 다음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다 알기 때문에 보통 우리 따지면 위아래로 3,700km. 여러분 서울과 부산 거리가 몇 킬로예요? 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계산하면은 꽤 되는 거예요. 그죠? 3,700이고 그러면 좌우로는 어떻게 되느냐? 4,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퍼스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퍼스 여행해 보시고. 2분. 왜 퍼스 여행하셨죠? 잠시 살으셨어요? 퍼스 어디에 살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잘 모르는 지역이고요. 그러면 비행기 몇 시간 걸립니까? 3시간, 4시간? 예. 예. 이거 바람 때문에. 꽤 먼 거리예요. 예. 그렇게 해서 3,500, 4,000 정도 우리 거리 떨어져 있다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지금부터가 시험 문제 나오는 그 파트인데, 자, 마이그레이션 타임라인은 이제 이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첫 번째,